그러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뭐길래 말이죠.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이 좀 큽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볼게요. 네. 분양가 상한제 짧게 간명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변 기존에 지은 아파트와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것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이제 정부의 판단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현재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된 31개 지역에서 재개발 정역이 있을 경우에 이 건축비 어떤 개발비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고 전매도 일단 5년에 10년까지로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그런 조치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서울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현장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피할 방법 없습니다. 정부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조합원들 다 죽어야죠. 비용이 조합원당 1억 정도 됩니다. 추가 부담해야 될 돈이. 건설사들의 이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낳는 악순환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사회 평론가님, 이 조치의 옳고 그름, 이 내밀한 요소를 떠나서 집권 여당이 총선 앞두고 집값 늘려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시장 정책은 아니에요. 시장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을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서울 지역의 공급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는 단기 대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내놨으면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오해나 총선용이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을 수반하는 그러면 이게 서울의 집값이 서울에 이제 집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뛰거나 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서울 안에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값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 기승전 총선 차원에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봅니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이 정권의 이런 태도,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 속셈까지 뻔히 들여다보실 것이다.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야권 내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결과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이런 조치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조수진 부장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김연아 원내대변인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을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에 따지면 이것은 정말 강남을 잡기 위한 단방약이다. 단방약을 가지고 과연 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우선 강남이 꿈틀거릴 때마다 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이 14번째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3년 차기 때문에 따져보면 2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단방약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하나가 나오면 다른 하나가 또 터져 나오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을 옥죄한다면 누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공급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의 새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조치의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재건축 조치인데요. 그렇죠. 이미 철거한 아파트, 그래서 다시 짓기만 하는 아파트까지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법률에 있어서 소급 적용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 이거는 상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면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제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실세 장관이어가지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패싱하고 간 거 아니야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화면 보시면 오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해서 언제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 경제정책 전체를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랑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그것만 보겠지만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혹시나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국토부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봐야 되니까 홍남기 부총리와도 협의하고 또 다른 부처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길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 대해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인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유정 변호사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굶어 죽기 싫어서 탈북했는데 한국에서 아사했다. 이 탈북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 실시간 검색어 아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또 일본의 경제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고 검사 출신인데요. 이 현재 최근에 일어난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이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유명하신 외교관의 어떤 말을 빌려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석상에서 이제 자작극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좀 제가 볼 때는 나가도 너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뻔히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뒤에서 합의해서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뭐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미경 최고도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건지는 분명히 밝힐 필요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